한국과 세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안보 우려로 인해 토마호크 미사일 구매 일정을 앞당겼다. 피파는 2030년 월드컵 개최국이 세계 대륙과 6개 국가로 분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번째 달 연속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팻 에로우스미스, 영국의 평화활동가이자 작가, 93세로 사망. 일본은 토마호크 미사일 획득 일정을 1년 앞당겼다. 일본은 안보 우려로 인해 토마호크 미사일 구매 일정을 앞당겼다. 블룸버그. 일본은 북한과 중국과 같은 이웃 국가로부터 증가하는 보안 위협으로 인해 원래 계획보다 1년 빠른 2025년부터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와 미국 상대방 로이드 오스틴은 2025년 4월부터 시작되는 회계 연도에 미사일을 구매하기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일본은 2026년과 2027년에 약 400개의 토마호크 블록 -5 순항 미사일을 구매할 계획이었습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약 1000마일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함선과 잠수함에서 발사될 수 있습니다. 피파는 2030년 월드컵 개최국이 세계 대륙과 6개 국가로 분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피파는 남자 축구 대회 100주년을 기념하여 2030년 월드컵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및 파라과이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회는 48개 팀과 104경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에서의 경기 개최 도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아순시온이 유력한 후보입니다. 9월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번째 달 연속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로이터즈. 9월 한국 소비자 인플레이션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어 두 번째 달 연속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8월에 비해 3.7% 상승하여 전년 동월 대비로 기록되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수치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5개월 동안 가장 빠른 연간 상승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경호 재무부 장관은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면 10월부터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다음 정책 결정을 2주 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팻 에로우스미스, 영국의 평화활동가이자 작가, 93세로 사망. 워싱턴 포스트. 영국의 핵반대 운동가인 팻 에로우스미스가 93세로 사망했다. 핵 군축 캠페인 CND 대표는 그녀의 사망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에로우스미스는 60년 이상에 걸쳐 주요한 운동가로 활동했으며 노벨상 수상자 버트란드 레셀이 설립한 백위위원회의 일원이었다. 그녀는 영국 군인들이 북아일랜드로 가지 않도록 요구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활동으로 자주 구금되었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단식 투쟁도 벌였다. 1990년에는 이라크 사막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부근에서 캠프를 치며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쫓아내기 위한 미국 주도의 침공에 항의했다. 에로우스미스의 저작에는 핵무기 연구에 대한 항의로 알더마스턴 행진을 다룬 1965년 소설 제리코와 회고록인 나는 호른비 기차가 되어야 했다가 있다. 그녀는 CND의 공동 창립자이며 양심수로서 국제 엠네스티에 의해 2차례 지정되었다. 일본은 토마호크 미사일 획득 일정을 1년 앞당겼다. 니케이 아시아. 일본은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를 앞당겨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확보할 것이다. 이 결정은 점점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내려진 것으로 일본이 반격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토마호크는 2025 회계연도 이른 시기에 배치될 예정이며 임박한 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일본의 새로운 반격 능력의 핵심으로 구성될 것이다. 아침 입찰, 채권의 상승세가 잠시 휴식을 취한다. 로이터즈. 목요일에는 세계적인 안도 효과로 인해 아시아 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 거래자들은 또한 한국, 필리핀, 태국 및 대만의 인플레이션 보고서에도 주목하고 있다. 호주의 무역 자료와 싱가포르의 소매 매출도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시아 시장의 심리와 방향은 여전히 미국 정부 채권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요인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최근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의 하락은 세계 시장의 압력을 완화시키고 달러의 하락, 월스트리트의 상승 및 유가의 하락을 이끌었다. 이러한 안도는 환영받지만 투자자들은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글로벌 통화 변동성은 급증하고 수익률 곡선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자산은 국내 정부 채권 또는 통화 시장에서 일본은행의 활동 가능성에 민감하다. 엔화는 여전히 1달러당 150엔 근처에 있으며 엔화 크로스 통화 기준은 이전의 변동성 발작과 일관된 수준에 있다. 일본의 니케이는 화요일에 3% 하락한 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흐름을 뒤집기 위해서는 하루의 상승만으로는 부족하다. 목요일의 주요 개발 사항은 한국, 필리핀, 태국의 인플레이션 보고서와 호주의 무역 수지, 인도의 서비스 PMI 등이다. 목요일 브리핑, 메카시의 몰락 이후 다음은 무엇인가요? NY타임즈. 하원 의장 직에서 케빈 메카시의 해임은 미국 정부를 마비시켰으며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입법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화요일에 메카시가 해임된 후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서두르기가 시작되었으며 가장 보수적인 공화당 지도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투쟁이 예상됩니다. 이 공석은 예산 법안을 비롯한 지출 법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 중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희망하는 자금 지원도 포함됩니다. 마감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금 조치가 채택되지 않으면 정부는 11월 중순에 폐쇄될 것입니다. 선거는 뉴질랜드인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니케이 아시아.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뉴질랜드는 정부 변경이 예상되며 중도우파인 국민당이 현 정권인 중도좌파인 노동당에 대해 분명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 모두 대중들에게 큰 열광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GDP 성장면에서 다른 OECD 국가들을 능가했지만 유관순이 높은 것에 대해 유권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선거 캠페인에서 세금은 주요 이슈로 떠올랐으며 국민당과 ACT는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고 지출과 과세를 줄이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팬데믹 방어와 인프라 투자로 큰 예산 적자를 발생시켰다. 야당은 이러한 지출을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 세금 인하와 정부 긴축에 대한 캠페인 약속은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반면에 저소득 가정과 원주민 마오리 인구는 부의 불평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녹색당과 마오리당은 부의 과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당은 세금 정책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았다. 이 기사는 정부 변경이 뉴질랜드가 직면한 사회, 환경 및 경제적 공평성 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하고 있다. 홍콩은 5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역사적인 아시안 게임 기록을 쌓아나가고 있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홍콩은 자전거 선수 양천유의 여자 도로 경주에서의 금메달로 아시안 게임에서 기록적인 메달 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홍콩의 총 메달 수는 50개로 이전에는 2014년 자카르타에서 세운 46개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 도시는 현재 항저우에서 7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게임 종료까지 이를 9개로 늘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맥주는 여전히 맛있어. 영국 양조장의 사장은 북한에 판매된 후 말합니다. 텔리그래프. 북한은 태동강 맥주 공장을 최고 10개 사업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 공장은 2000년에 잉글랜드 윌트셔에 기반을 둔 어셔스 양조장에서 150만 파운드, 200만 달러에 구매되어 북한으로 운반되었다. 이 수출은 영국 정부가 그 기계가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없다고 확신한 후에 허용되었다. 그 후 북한 대표단은 양조사 게리 토드의 지도 아래 영국에서 몇 달 동안 훈련을 받았다. 토드는 대표단이 양조 산업에 대해 관전한 초보였다고 전했다. 태동강 맥주 공장은 북한의 주요 기업 중 하나로 평양의 천연 수원에서 물을 사용한다. 양조장의 보리와 홉은 국내에서 재배된다. 이 공장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즐겨 찾는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다.
이 양조장은 필스너 스타일 라거와 갈색 에일을 포함한 4가지 다른 맥주를 생산한다. 세계은행, 중국의 어려움이 동아시아 경제에 위협을 가한다. 도이처 벨러. 세계은행은 중국과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은행은 후유증으로 인한 성장 둔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 급증하는 가계부채 등 다양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소비주도 성장과 기술적 독립을 촉진하기 위한 현재의 5개년 계획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상호보호주의와 미중 무역전쟁도 이 지역의 수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은행은 정부가 서비스 부문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이 지역에서 중요한 경제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슈퍼드라이는 인도의 릴라이언스와의 계약을 통해 남아시아 라이선스를 판매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슈퍼드라이는 합작을 통해 릴라이언스 브랜드에게 4천만 파운드의 남아시아 지적 재산권을 판매했다. 이 거래로 의류 소매업체는 순수익 2,830만 파운드를 얻게 되며 이는 재무 상태를 강화하고 회복 계획의 일부를 자금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슈퍼드라이는 고객의 소비력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비 위기와 싸우고 있다. 올해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적 재산권을 대한민국의 코엘 패션 컴퍼니에게 3,400만 파운드에 판매했다. 설명. 러시아의 연료 수출 금지 조치는 얼마나 심각하며 누가 피해를 입을 것인가? 로이터즈. 러시아는 국내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가솔린과 디젤 수출을 과거 소련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로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이 조치는 이미 러시아 연료 수출에 대한 서방 제재에 적응해야 했던 세계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디젤 금지 조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해상 디젤 수출국이며 해상 디젤 무역의 총량의 13% 이상을 차지한다. 이 금지 조치는 러시아가 재고를 보충하고 수출을 재개하기 전까지 최대 2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의 그레이터 베이 항공은 중국 대륙에서 조종사와 승무원을 모집하고자 한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내년에 출범할 신생 항공사인 그레이터 베이 에어라인즈는 중국 내의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 앞으로 1년 동안 100명 이상의 조종사와 승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 항공사는 GBA의 주요 주주이자 회장인 비렁 조바우가 소유한 신젠 기반에 동해 항공의 자원을 활용할 것이다. 그레이터 베이 에어라인즈는 또한 보잉 787 드림라이너 5대를 구매하기 위한 의사서를 서명했으며 이로써 탄소 배출량을 20% 줄이고 미래 항공기 함대의 중추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엔터테인먼트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미래를 주시하는 믿을 수 있는 뉴스 소스인 여러분의 식스 디그리즈 박사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구매 일정을 앞당기는 소식, 2030년 월드컵의 개최국이 세계 대륙과 6개 국가로 분산될 예정이라는 피파의 발표,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속으로 가속화되는 등 다양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구매 일정을 앞당긴 이유는 안보 우려입니다. 북한과 중국과 같은 이웃 국가로부터 오는 보안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본이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반격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피파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 월드컵은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며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로서 48개 팀과 104경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에서의 경기 개최 도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아순시온이 유력한 후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속으로 가속화되는 것은 경제적인 이슈입니다. 9월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 3.7% 상승하여 5개월 동안 가장 빠른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추경호 재무부 장관은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면 10월부터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다음 정책 결정을 2주 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팻 에로우 스미스라는 영국의 평화활동가이자 작가가 93세로 사망했고 러시아가 연료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홍콩의 그레이터 베이 항공이 중국 대륙에서 조종사와 승무원을 모집하고자 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뉴스들은 여러분의 주목을 받을 만한 이슈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뉴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이슈가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뉴스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슈는 무엇이었나요? 또한 이 뉴스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6도 팀이 신중하게 선별한 최신 브리핑 보고서와 분석적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 통찰력은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 매체, 시사연구소,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의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탐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6도 브리프의 공식적인 입장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의사 결정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도 팀은 경험 많은 언론 전문가, 학문적으로 교양이 있는 학자, 성공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선구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언론 기관입니다. 6도 브리프를 여러분의 전문적인 요구에 맞게 맞춤화하기 위해 웹사이트 6도브리프.com에서 다양한 브리핑을 구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메일로 6도 브리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